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세미양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백상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벌써 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듯한 그런 날씨가 되면서 좀 네. 더워지네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요. 썸머 시즌이 다가올 것만 같아요. 맞아요. 벌써 낮 시간 기온은 여름 날씨 같고 그렇죠. 주말에 참 날씨 좋았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 참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네. 좋았습니다. 감사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날씨 어때요? 저는 아침에는 구름이 좀 끼어 있더라고요. 근데 방송국 오는 길에는 좀 햇살이 비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생활하고 즐기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이요? 네, 좋은 아주 날씨. 산뜻하고 요즘에 알러지 증세가 그래도 좀 많이 수그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화창한 봄날 이제 여름으로 가는 길에 또 저희 4월 마지막 날 원장님과 함께 초대석 시간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저희 한번 나눠볼까요? 제 주변에 저희 환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가요? 네, 어깨 때문에 참 많은데 이 어깨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에 한 군데예요. 힙 조인트와 더불어서. 근데 이 어깨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어깨 구조 자체가 좀 불안정해요. 어깨에 보면은 팔로 가는 상완이라고 하는 휴머러스라고 하는 부위와 또 스캐퓰라라고 하는 날개뼈, 이 관절 접합 부분이 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상완 휴머러스 헤드라고 하는 헤드 오브 휴머러스라고 하는 상완 골과 이 공 역할이죠. 그다음에 글러브 역할을 하는 스캐플라라고 하는 날개, 그 사이가 이런 식으로 볼 앤 소켓으로 지나가는데 네. 글러브가 공보다 작아요. 글러브가 공보다 구조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네. 불안정한 이런 관절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근육 힘줄 인대라든지 좀 복잡하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활동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덜 상처 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그 안정성을 놓치게 되면 그 또한 상처나 부상으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다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육, 힘줄, 인대라고 하는 또 연골 조직이라는 이런 어깨 주위가 아팠을 때, 우리 보통 어깨 아프다 하면 5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어깨 아프다면 흔히 대명사로 오십견입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자가 진단과 네. 주변 친한 지인들을 통해서 진단받고 거기에 따른 스스로의 관리를 하시곤 하는 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맞아요. 점점 악화돼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 굉장히 힘든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것들 아니면 불편한 것들을 방치하는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연령 50대 이상에 대해서 국한됐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던 것들이 요즘에는 봐봐요.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또 20대 하물며 10대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도 어깨가 아픈 것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운동 부족도 있지만 한 자세로 오랫동안 계속 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 그런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방치했던 이유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정한 어깨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을 준 것 때문에 이제 어깨 통증은 현대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장 친숙한 부위 중에 한 곳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 통증을 인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분들. 생활이 불편해져요. 그렇죠. 일단은 옷을 입기가 불편해지고 가동 범위가 네. 줄어드는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주무실 때 아프다는 얘기를 종종 많이 합니다. 예, 주무실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상황에서 팔이 내가 가동하는 범위보다 그 가동 범위가 넘쳤을 때 그
압박이 아니면 통증이 자극받음으로 인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잠을 설치는 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피로 때문에 2차, 3차적인 음. 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씻을 때라든지 당연히 물건 옮기거나 운동하는 거는 그것만큼 우리가 많이 또 제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깨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깨 통증, 우리는 그동안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십견이라든지 네. 아니면 점액낭염이라고 하는 벌사이티스, 그리고 또 어깨 충돌 증후군, 또 석회화 건염 등등의 여러 질환, 이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부상들에 대해서 다뤄봤었죠. 네. 그런데 어깨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것들, 이런 어. 부위에 대해서도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목에 관련된 음. 질환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또 오랫동안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겨서 어깨까지 연결된 부위가 생긴다든지, 또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뤄봤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도 목과 어깨는 기능과 역할이 엄연히 다르지만 외형적으로는 목과 어깨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애매하죠. 실제로 근육 힘줄, 신경, 혈관 등이 목에서 어깨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만으로 이게 어깨인지 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던 또 목 통증을 유발하던 이런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자세, 잘못된 생활 습관, 음. 이 오래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기인된다라는 것이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또 어떤 식으로 내 몸을 괴롭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원장님. 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목 그리고 또 어깨까지 음흠. 이렇게 통증을 우리가 더 심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생활 습관만 똑바로 해도 이미 있는 통증도 없어질 수 있고 또 예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제껏 환자를 치료하시고 또 많이 보아온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어깨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어깨 통증, 대표적인 케이스들은 쉽게 해서 운동하기 전에 많은 분들 주말 골프, 주말 뭐 축구라든지 주말 운동 뭐 이런저런 것들 갑자기 하시는 분들, 스트레칭 안 하시고 예방을 위해서 몸을 웜업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사용할 때, 또는 사무직에서 있는 분들인데, 자, 제가 최근에 봤던 분 중에 스시 셰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스시 하시는 분들의 그런 생활 습관이나 생활 자세는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목이 많이 숙여져 있어요. 목이 숙여진 것만큼 우리가 척추와 척추, 또 척추를 통해서 어깨와 팔다리로 사지가 연결되는 그 부위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노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놀이기구 중에 고무줄 총이 있어요. 고무줄 총, 나무 젓가락에다가 고무줄들을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네. 총을 쏩니다. 그런 거 해보셨나요? 저는 세대가 틀리군요. 아니 세대도 그럴 수도 있지만 여자들도 했나요? 여자니까. 여자분들, 그러면 그 예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예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네. 고무줄 총을 생각하시면 네. 땡기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음. 줄어들면 이게 촘촘해지면 점점 탄성이 강해지면서 견고해지면서 세기가 세지죠. 네. 그런 것처럼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머리 무게가 보통 10에서 15파운드, 4에서 6kg 정도 된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즉 볼링공이 네.
어깨 위에 있고 어깨는 골반 위에 있을 때 우리 중력이 누르는 그런 압력에서 가장 적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머리를 장시간 스시하는 분들이 숙여서 오랫동안 지탱하다 보면은 턱이 또 들리게 돼 있어요. 어. 고개가 숙여진 것만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청취자들은 고개가 숙여진 것만큼 턱은 들려요. 음. 그러면 이 숙여진 것을 보상하고 상쇄하게 하기 위해서 등 쪽은 뒤로 밀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어. 그리고 다리는 뒷다리가 좀 당기는 정도로 여러 번 반복적인 자세를 수시로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때 압력이 목과 어깨로 가는 압력이 쨍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성이 빳빳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누적이 되니까 결국에는 고무줄들이 필라멘트가 조금씩 미세하게 파열되다가 나중에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이게 유착이 돼 버려요. 네. 그래서 굳어버리죠. 어. 그러면서 혈액순환이나 그 주변에 신경이 흘러가고 베슬이 혈관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근섬유 막들 사이에 두꺼워지는 이런 질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근막통증 증후군인데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혈류가 서큘레이션 순환이 안 됨으로 통해서 또는 저하됨으로 인해서 팔이 저리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 또 어깨 주변에 그만큼 가동이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연상을 해보시면 내가 숙여진 거를 팔을 이렇게 앞으로 밀고선 등은 위로 당겼다고 가정하면 어깨의 뒤쪽은 많이 당겨지겠죠. 네. 그 다음에 어깨의 앞쪽은 쭈그러지겠죠. 그런 거로 인해서 어깨의 뒤쪽 부분은 보통 근육과 힘줄이 스트레치가 되면서 파열이 되기가 쉬워요. 음. 예.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찌릿찌릿한 증상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스시맨 하시는 스시 셰프를 하시는 분께서 팔도 저리고 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네. 결국에는 이거를 수술해야 됩니까 하다가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희 병원에 오셨다가 이제 원인을 설명해드리고 치료하게 됐었어요. 물론 치료 과정에는 고진감래죠. 네. 아픈 것만큼 또 금세 거기에 호전되는 반응을 통해서 네. 몇 주의 치료를 받고 깔끔하게 이렇게 나아졌는데 그 이후부터가 중요해요. 또 그 무엇이 원인이 됐는지를 아셨을 때 턱이 들리고 고개가 숙였던 생활 습관에서 네. 내가 얼마나 자주 자세를 바꿔주느냐, 압력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고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네. 또는 도넛 하시는 분들, 맞아요. 도넛 하시는 분들 이제 민단 말이에요. 반죽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손을 도미넌트로 오른손잡이가 도넛을 미는 반죽을 하신다고 했을 때 보통 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터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팔이 라운드가 돼서 훨씬 많은 회전 반경을 이용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어깨의 뒤쪽이 또 상처가 나요. 결국에 많이 쓴 쪽이 많이 다치게 돼 있어요. 오른팔을 많이 어쨌든 쓰시니까 예, 그래서 그쪽이 어깨 다치겠- 뒤쪽이 어. 상처가 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 또 틀릴 수가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캐시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방금 전의 이 사례는 미는 동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델토이드라고 하는 삼각근의 뒤쪽, 삼각근의 후방 쪽에 있는 것과 더불어서 테레스 메이저 마이너라고 하는 그 어깨 외의 회전 반경을 주도하는 근육들이 상처가 나요. 힘줄도 다치고 네. 이런 분들 팔을 제대로 못 돌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시가 아니라 도넛에서 캐시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바쁜 그런 도넛샵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도넛을 숙여서 손을 앞으로 왼쪽 팔을 밀고선 끄집어내서 들고선 담아주고 이런 동작을 반복을 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 이제 앞쪽에 있는 코라코이드 브레키얼리스라고 그래서 이 어깨 플렉션, 어깨를 드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 네. 그리고 앞쪽에 그 삼각근의 전방에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얘네는 팔을 앞쪽으로 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주변에서 그냥 오십견이래라는 얘기를 듣고 방치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아. 밤에도 아프고 낮에도 그래도 주변의 친구들이 지인들이 그냥 방치하고 아니면 시간 지나면 낫는다. 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진단이 잘못됐던 거죠. 이런 것은 오십견이 아니라 근육과 힘줄이 손상됐던 거였어요. 또는 이제 사무직 하시는 분들께서 오랫동안 타이핑을 하시고 또 마우스를 한쪽으로 기대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마우스를 기대면서 체중이 쏠리면 이 손목과 팔꿈치도 있겠지만 어깨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요. 네. 이유는 머리가 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 기울어지는 부위에 대한 기저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엑시스로 어깨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또 기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이제 점액낭염이 생겨요. 아. 점액낭염, 벌사이티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기름 주머니죠. 쉽게 해서 힘줄과 뼈가 마찰이 될 때, 움직일 때 마찰이 되는 것을 최대한 완충하기 위해 쓰는 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루브리케이트 시키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내가 불안정한 자세에서 체중을 싣고선 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위에 염증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분은 뭐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하고 또 MRI 찍어서 촬영해서 이제 진단을 받았지만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본과 본의 관절 부위가 살짝 자리에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위를 이제 치료하고 행동 반경을 수정을 하니까 이 환자분께서 증상이 크게 호전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환자분들 많이 보시고 하셔서 어떤 반복적인 동작 또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잘못된 그런 동작이나 자세를 통해서 이렇게 몸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고 통증이 오고 근육과 이런 게 파괴되고 좀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일 그대로 3부 초대석에서는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어깨 통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저희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생각보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고 아까 저희 노래 듣기 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또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채팅창 한번 보고 갈게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원장님 오시자마자 사실 한 분이 인사를 해주셨는데 되게 열심히 또 설명을 하고 계셔서 소개 못 해드렸는데 원장님 오시는 것도 굉장히 반기신 분도 계셨습니다. 원장님 목소리가 상큼하고 시원시원하고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은 무릎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뭐 물론 저희가 어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무릎에 대해서 4647님 저는 왼쪽 무릎이 아파요. 안쪽을 누르면 아파요. 약간 부은 느낌도 들고 걸으면 무릎이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는 느낌도 들고요. 고칠 수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네, 고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너무 추상적인 네. 설명이긴 하지만 일단 그 상황을 유추하면은 무릎이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은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파텔라라고 하는 슬개골 있죠. 무릎 앞쪽에 있는 조그만 동그란 뼈, 네. 요 보온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턴아웃이 됐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걸으면 안쪽이 아픈 이유가 그 파텔라라고 하는 이 무릎과 이 파텔라 그 슬개골의 관절 부위는 힌지 조인트라고 해서 뭐냐면 무릎이 접히고 펴지고 할 때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갑니다. 하지만 이 부위에 어떤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반복적인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서 무릎이 이런 위와 대퇴골과 또 밑에 있는 뭐 비골 종골이라고 하는 티비아 피블라라고 하는 것과 피머라고 하는 것이 서로 나란하게 라인업하지 않고 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의 안쪽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늘어난 상태에서 이분이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릎을 스쿼시라는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났다가 꿇었다가 일어났다가 이 업앤다운을 불안정하게 많이 하신 경우 네. 이 파텔라라고 하는 종골 바로 위에 있는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턴아웃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안쪽에 그 대퇴골의 안쪽과 밑에 부분에 있는 종골의 안쪽 부위가 이 무릎에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슬개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는 염증이 자꾸 생기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머라고 하는 대퇴골의 앞쪽의 안쪽 부위가 무릎을 꿇고 굽었다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동작할 때 이렇게 턴 아웃이 되기가 쉽습니다. 턴 아웃이 되기가 쉬워요. 보이는지 모르시겠지만 턴 아웃이 될 때 이 부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연골 조직이나 인대 조직이 상함이 있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무릎을 예를 들어서 쫙 핀 상태에서 내가 무릎을 한 45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파텔라 부위와 밑에 종골이라고 하는 티비아라고 하는 부위가 쉽게 해서 이렇게 많이 벌어질 거예요. 네. 많이 벌어진 것만큼 파텔라 리가멘트라고 하는 그 무릎뼈와 밑에가 연결되는 인대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분께서는 걸으실 때 무릎과 힙과 발등 자체가 나란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란하게 걷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분은 지금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배 부위가 복부의 배꼽에서 치골 그 사이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퍼져 있으실 것 같아요.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엉덩이가 처져 있게 되죠. 처져 있으면서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오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발가락 끝은 바깥쪽으로 턴 아웃되기가 쉽습니다. 구조학적으로. 네. 그래서 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잠깐의 그 디스크립션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걸으시는 거를 제자리에서 걷는 연습, 네. 그다음에 공이나 쿠션이나 이런 것들을 허벅지 사이에다 끼우세요. 허벅지 사이에다 끼우신 다음에 스쿼트를 하세요. 스쿼트를 하시는 거는 끼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냥 무릎을 구부렸다가 체중을 앉았다 일어났다 하게 되면 무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 거리실 거예요. 네. 흔들리는 것을 최대한 없애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엉덩이가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하면 그 동작까지만 그 범위까지만 하세요. 너무 심하게는 하시지 말고. 그렇죠. 네. 모든 게 균형이 무너지면 그 동작은 스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실 때 어디 아까 말씀드렸던 치골과 배꼽 사이 그 사이에 힘을 공을 꽉 누른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머리와 어깨와 몸통과 무릎과 발등이 앞에서 본다면 나란하게 업앤다운 하는 거죠. 네. 나란하게 옆에서 본다면 어깨와 무릎과 발등이 일직선상에서 가상선상이 있을 때 그 라인에서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계단 올라갈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계단 오르고 내려갈 때 계단에 오르갈 때 발이 팔자 이렇게 벌어지면서 무릎은 안쪽으로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보폭을 줄이셔야 돼요. 스피드를 줄이시고. 네. 또는 자동차를 타실 때 앉았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설명들을 무시하시고 상황들을 무시하시고 그냥 다리 먼저 쭉 빼고선 탄다든지 쭉 빼진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신다든지 하면 무릎이 또 꺾이게 돼 있어요. 그때 또 다치기 쉽습니다. 네. 결국에는 무릎을 나란하게 힙과 발등 위에서 나란하게 업앤다운 하라는 거죠. 제일 조심하실 거는 이때는 무릎이 발등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치우쳐 가서도 안 되고 양옆으로 무릎이 발등보다 치우쳐서 있게 되면은 이 무릎은 계속 다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염증이 계속 생겨요. 네. 원장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뭔가 보여주시면서까지 보이는 라디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2층 집에 살아서 계단 오를 때 너무, 너무 아프시대요. 음, 그리고 음, 여자분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치료가 지금 보시고 빵 터지셨어요. 이분이 아까 엉덩이 얘기하시니까 엉덩이는 안 찾았어요. 원장님 흥 하셨는데 그거 보고 웃으신 거 맞죠? 네. 저희가 이 질문을 보고요. 아까 노래 나가는 쉬는 시간 동안 잠깐 저와 원장님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원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주는 나오시진 않지만 이 시간을 그 Q&A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깨 통증이라는 주제를 놓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평소에 나 어깨 통증이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것들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초대석을 꾸며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달부터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더니 마무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맞아요, 좋아요 하신 분도 있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지만 채팅창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아서요. 5647님께서 어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느끼는 것은 요즘 현대인들은 곰 100만 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젊으나 연세가 있으시나 어깨들이 다 처져 있고 힘들어하고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원장님도 보고 웃으셨는데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좀 저 얘기하고 가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중요한 뭐냐면 것만 짚어주세요. 뭐 일단은 어깨에 부담 주는 자세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우리 일하시거나 또 주변에 보면은 손으로 턱을 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래요. 예, 이거 턱 관절 또 어깨 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 손 턱 깨는 거를 최대한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팔걸이가 한쪽에 기대고 앉는 자세라든지, 그죠? 네. 마우스 이런 현대인들 여기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우스를 한쪽으로만 편향성으로 쓰게 되면 균형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래서 허리는 물론 목, 어깨, 뭐 손목 다 불편해져요. 무릎, 발목도 아주 부담이 많습니다. 네. 또는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자세, 옆으로 막 이게 압박이 되면서 주무시는 자세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무시게 되면 팔을 이렇게 좀 빼고 주무셔야 되죠. 네. 자, 그리고 운전 핸들할 때 쉽게 얘기해서 여성 초보자 운전하시는 분들 팔 이렇게 하고 운전하세요. 이런 분들 어깨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노면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게 충격을 우리가 보통 상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팔이 L자가 쉐입이 되는 그런 동작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네. 팔꿈치에서 주먹과 팔꿈치에서 어깨라면 옆에서 본다면 이게 L자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차가 핸들링하고 내 몸 사이가 좀 가까워져야겠죠. 네. 이게 쭉 스트레치 아웃 되면 얘는 벌써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 최대한 내 팔 길어 내 다리 길어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줄이셔야 돼요. 최대한 그걸 줄이시고 네. 자주 자세 바꾸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겠지만 자주 자세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 머리를 어깨와 몸통으로 자꾸 끌고 오시는 동작들. 네. 기울어졌으면 쭉 끌고 올라오시는 동작들을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앞서 설명한 어깨 통증 예방 가이드 예방뿐만 아니라 통증이 생겼을 때 치료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깨뿐만 아니라 척추 관절 질환의 발병은 평소 생활 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은 생활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삶은 좀 더 건강하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세미한 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오늘 어깨 통증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 분 질문까지 답변해 드리면서 이렇게 초대석 시간 꾸며봤습니다. 원장님, 저희 그러면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